글요리에서와 함께하는 글쓰기 공작소.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글을 잘 요리할 수 있게 도와줄 글요리사입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글쓰기를 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것이에요. 열심히 해서 여러분도 멋진 글요리사가 되기를 바라요. 글쓰기 숙제가 나오면 한숨부터 나오죠.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뭘 써오라고 하면 걱정부터 듭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빨리 잘 쓸 수가 있어요. 오늘은 우선 자기소개서부터 써보겠어요. 자기소개는 새학기가 되면 늘 하는 일입니다. 여러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쑥스럽고 어색하죠. 긴장도 되고 그렇죠. 하지만 잘 준비해서 발표하면 선생님께 인정도 받고 친구들에게 인기도 얻을 수 있어요. 그 인기를 바탕으로 반장에 도전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새학기만 되면 네이버에 자기소개 쓰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학기 초에 있는 반장, 회장 선거 때 자기소개가 필요한데 요즘은 학교 내 방송부원을 뽑을 때에도 자기소개서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할 일, 자기를 알릴 일이 참 많아진 거죠. 선생님 소개를 잠깐 할게요. 저는 글요리사 김성룡입니다. 구울 요리사가 아니고요. 글을 가지고 요리하는 요리사예요. 군대 있을 때는 실제로 요리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글을 요리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고려대학교와 시립대학교를 다녔는데 글쓰기 숙제들이 있었죠.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 덕분에 지금은 글을 잘 쓸 수 있게 됐어요. 그 능력을 잘 살려서 세 권의 책을 썼고요. 그 책들이 지금 서점에 팔리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주로 회사에 다니는 어른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 것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큰 회사, 국가단체, 대학 등에서 글쓰기와 발표하는 것들을 가르쳤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글쓰기를 세수하는 것처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합니다. 선생님을 믿고 따라올 수 있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하면 뭘 써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왜 쓰지? 이걸 정해야 됩니다. 학교 숙제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 하는 거긴 하지만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글을 누구에게 읽히게 할 것인가? 이걸 먼저 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건 모든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잘 생각해서 글 쓰면 반은 된 거나 다름없어요. 자기소개서는 왜 쓸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이런 이유, 이런 목적에 잘 맞아야 합니다. 먼저 다른 친구가 쓴 자기소개서를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미쳐 있습니다. 벌레에 미쳐 있는 방 누구누구입니다. 저희 집은 성수동 무슨 무슨 아파트입니다. 학교까지 걸어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하나 있는 여동생이랑 같이 등교하는데 가끔 동생이 늦게 일어나 등교할 때 마음이 급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지 못하지만 곤충 관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곤충을 관찰하고 있을 때에는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엄마는 공부 안 하고 곤충만 보고 있다고 혼내실 때도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것보단 낫다며 응원도 해주십니다. 가끔 스마트폰으로 곤충 사진을 찍는 것도 좋아합니다. 사진이 정리되면 신기한 사진들을 모아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반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생활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먼저 도움을 주라고 하시는데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반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곤충도 관찰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친구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 정도면 참 잘 쓴 자기소개서예요. 왜 이 친구가 잘 썼냐면 듣는 사람에게 자신이 곤충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상을 강하게 잘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거죠. 글의 구성도 좋은데 자세히 설명하자면 첫째, 3등분으로 글이 잘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과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관심을 끄는 한마디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세 가지가 자기소개서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앞에 쓴 친구가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잘 지키고 있는지 하나씩 설명해 주겠습니다. 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미쳐 있습니다. 벌레에 미쳐 있는 방 누구누구입니다. 자, 이 부분은 관심을 끄는 한마디와 인사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첫 부분입니다. 그 다음 저희 지분으로 시작해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까지는 실제 자기소개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중간이죠. 그 다음은 이 부분이 끝부분인데 전하고 싶은 말과 인상적인 말로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분이 되죠. 자, 여러분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써야 됩니다. 저기 한 친구가 질문을 하네요. 글의 덩어리는 알겠는데 그 안에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하네요. 자, 이제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하나씩 알려줄게요. 처음 부분, 관심을 끄는 한마디에서는 친구들의 귀를 쫑긋하게 하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적어도 친구들이 듣고 궁금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들어보지 못한 별명을 이야기하거나 신기하게 생각할 만한 이야기를 하거나 생뚱맞은 질문을 던져서 친구들이 궁금하게 하는 거죠. 자기소개서 예에서는 자신이 미쳐있다 이런 표현을 썼죠. 자,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표현을 듣고 나서는 얘 뭐야?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런 생각이 들게 했다면 성공한 겁니다. 중간 부분은 본격적인 자기소개 내용입니다. 자기소개 내용으로 쓸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쓸만한 것들을 열거해 놨어요. 이름에 대한 사연, 생일, 가족관계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다 쓰는 게 아니고 두세 가지 정도만 꼽아서 쓰면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요령이 하나 있어요. 그건 사실과 이야기를 번갈아 쓰는 겁니다. 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성수동 무슨 아파트입니다. 학교까지 걸어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자, 이거는 사실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성수동 아파트에 사는 것 그리고 그 거리가 학교에서 10분 정도 걸린다는 건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그냥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동생 이야기를 밑에 하고 있죠. 이건 이야기예요. 자신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수동 아파트의 사실에 여동생과 같이 등교한다는 이야기가 붙어서 사실과 이야기가 한 묶음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 묶음이 밑에 나와요. 저는 공부를 잘하지 못하지만 곤충 관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곤충을 관찰한다는 사실에 엄마의 혼내신 이야기와 아빠의 응원 이야기가 붙어 있죠. 자, 이거는 이 친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곤충을 관찰한다는 사실에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더해서 사실과 이야기가 잘 어우러진 거죠. 사실 자기소개를 듣는 친구들은 사실보다는 이야기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선생님이 팁을 준다면 사실에 대한 내 생각 혹은 떠오르는 기억 그리고 생각난 느낌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쓰면 됩니다. 끝부분은 전하고 싶은 말을 쓰는데 듣는 사람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나 나의 각오를 씁니다. 한 가지 선생님이 팁을 준다면 좋은 사이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을 전하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한마디를 더해주면 환상적이죠. 여기 예에서는 저랑 같이 곤충도 관찰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친구 있으면 손들어 주세요 하고 돼 있죠. 자, 손들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친구들이 한 번 더 귀를 기울이게 되죠. 오늘 배운 내용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요령 3가지. 첫째, 3등분으로 나누어 쓴다. 둘째, 자기소개 내용은 재밌을 것 같은 2-3가지를 골라서 사실과 이야기를 쓴다. 세 번째,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필살의 한마디를 준비한다. 아까 손들어 주세요 했던 거 기억나요? 그게 바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한마디예요. 자기소개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